진도 더 이어서 나가 볼게요. 조합 얘기할 건데 내가 저번 시간에 조합을 오늘 바로 끝내겠다라고 자신있게 호기롭게 얘기를 했지만 아마 높은 확률로 다 끝내지는 못할 것만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아직 지금 1시간도 수업 시간이 남아있지가 않고 실제로 조합에서 얘기할 게 꽤 많기도 하면서 저번에 그 색칠하는 문제도 내가 건너뛴 적이 있었죠. 근데 그것까지 포함을 하면 아마 오늘이랑 내일 모레까지 좀 수업을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일단 조합 문제 중에서 좀 필수적인 얘기들 정도만 먼저 얘기를 하고 끝내는 걸로 가보도록 하죠. 교재는 이제 316페이지에서부터 보시면 되고요. 나 지금 목소리 좀 많이 작나요? 뒤에 좀 들리니? 좀 더 크게 해드려야겠죠. 지금 감기가 좀 심하게 와가지고 한 3마디 뱉으면 기침 한번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데 최대한 참아볼게요. 근데 거기 그 박스에 적혀 있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 또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 아마 있을 거라고 보고 저도 이제 꽤 오래된 맨유 팬이기도 하니까 공감은 잘 못하겠지만 자 아무튼 가보죠. 챔스에 진출한 새 프로축구팀 토트넘, 첼시, 레알 마드리드가 한 번씩 서로 경기를 할 때 토트넘, 첼시가 경기하는 것이랑 첼시가 토트넘 경기하는 것이 서로 같다. 일단 여기서 난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홈앤어웨이라고 하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닐 텐데 실제로 이제 누가 홈이고 누가 어웨이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상황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렇다고 칩시다. 기본적으로 누가 축구 모르는 사람 봤을 때는 뭐 앞에가 누구건 간에 솔직히 상관없잖아.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A랑 B가 경기하는 거나 B랑 A가 경기하는 거나 서로 다르진 않기 때문에 그 세 축구팀이 서로 한 번씩 경기하는 방법의 수는 그런 형태로 총 몇 가지다? 3가지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이걸 마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을 것 같아.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2개를 뭐만 하는 경우라면 선택만 하는 경우라면 픽만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배열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배열하기 그 직전 얘기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 앞에서 배웠던 그 경우의 수보다 조금 적게 나오는 게 일반적인 아이디어이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에요. 이걸 또 다른 예를 들어서 4명이라고 칩시다. 뭐 사람 이름이라 쳐도 되고 뭐 카드라고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 이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만 하죠. 중학교 2학년 문제인가? 예제 문제인가? 골라볼래 한번? 불러줘요. 써볼게요. A, B 또 AC, AD 그리고 BC, BD 마지막으로 누구? CD까지 해서 이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만 하는 경우의 수는 엄연히 몇 개인 거? 6개인 거는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 될 거고 세는 것도 딱히 어렵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이 생각을 더 한다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 요 A, B를 실제로 일렬로 나열까지 하는 순간 A, B로 배치할 수도 있고 뭐로 배치할 수 있으니까 BA로 배치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각각의 몇 가지씩 2가지씩 붙을 수밖에 없죠.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통일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면 이 4개 중에 2개를 선택한 후에 배열하는 우리가 기호로 그걸 뭐라고 하죠? 4P2라고 하는 요 기호는 4개 중에 2개를 선택만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뭘 곱하는 정확히는 이제 이 팩토리얼이겠죠. 이 팩토리얼을 곱하는 아이디어랑 동일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수녀를 먼저 배웠던 이유가 이거라 보시면 되는데 결국은 다 뭘 설명하기 위해서? 이 조합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녀를 앞에 배웠던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4개 중에 2개를 선택만 한 경우의 수를 이걸 이제 영어로 콤비네이션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 있는 C자를 따서 이제 C라고 하는 기호를 이제 쓰겠다라고 우리가 마찬가지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콤비네이션과 퍼뮤테이션은 서로 간에 이런 식의 관계에 있다라 보시면 될 거고 이거를 만약에 일반화 시켜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그냥 뭐만 하는 경우에 수? 선택만 하는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은 기호로 이제 뭐라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N, C, R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퍼뮤테이션과는 조금 다른 기호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N이 R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은 0보단 크거나 같은 숫자 범위에서 이루어져 있어야만 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아까 우리가 NCR이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몇 팩을 곱한 게 R팩을 곱해야만 결과값이 뭐가 되는 것처럼 NPR이 되는 것처럼 NCR과 NPR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오히려 이제 양변에 R팩을 나눠줌으로써
NCR이라고 하는 요 계산은 뭐분의 뭐로? R팩분의 NPR 이런 계산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걸 우리는 계산식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이렇게 N이랑 R 걸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마찬가지로 굉장히 쉬운 계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7C3 의미는 뭐예요? 7개 서로 다른 7개 중에서 몇 개를? 3개를 그냥 선택만 하는 경우의 수를 7C3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계산은 어떻게 한다? 3팩분의 7P3 실제로 이거 나열하면 뭐죠? 3, 2, 1분의 7, 6, 5 위에 거 아래 거 개수 똑같이 맞추시면서 네, 여기 있는 이 숫자부터 1까지 곱한 게 분모로 가고 네, 7, 6, 5라고 하는 네, 여기가 분자가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설마 이것도 7 곱하기 6 곱하기 5를 실제로 계산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봐요. 약분이 죽었다 깨어나도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열부터 하신 다음에 약분해서 결과가 몇이다? 35가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줄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하나만 더 연습해 보자. 11C4 그냥 어떻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4, 3, 2, 1분의 11, 10, 9, 8 뭐 이런 느낌으로 써주시면 될 거고 뭐 약분은 뭐 여러분들 자유일 텐데 컷 하고 여기 이렇게 하시면서 아하 이거 330이구나 뭐 이런 느낌으로 네, 계산은 잘 해주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조합에 대한 이런 기호라던가 계산하는 것 따위는 여러분들이 이 NPR이 뭔지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딱히 어려운 얘기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근데 이거 계산식만 하고 넘어가면 안 될 거 아니야? 자, 기억력 좋은 친구. 야, 요 NPR 정의식이 뭐였냐? N-R 팩분의 옳지. 자, 이걸 기억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소중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R팩에다가 요 놈을 곱한 게 결국은 20과 동일하다면 여기에 R팩을 나눈 식은 결국 어떻게 표현이 된다? R팩과 N-R 팩토리얼 분의 몇 팩으로? N팩으로 계산이 되고 여러분들은 이제 NCR을 이렇게 알고 있는 거를 무슨 식으로 간다는 거야? 정의식으로 가는 거구나 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계산은 이렇게 하시고 마찬가지로 증명 과정이라든가 어떤 증명을 해야만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는 게 맞겠죠. 마찬가지로 연습 한번 해보죠. 10C4라고 하는 거 계산하는 건 이제 여러분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4팩토리얼과 10에서 4를 뺀 6팩토리얼을 10팩토리얼에서부터 나누는 계산이다 라고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받아들여요? 괜찮겠나? 오케이. 이런 느낌이죠. 일단 이게 조합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요 우리가 0팩 몇으로 정의했었죠? 1로 정의했었고 N은 N팩이고 NP0도 몇으로? 1로 우리가 정의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NC0라고 하는 거나 NCN이라고 하는 것도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야. 자, NC0 R 자리에 그냥 0을 집어넣으면 식이 어떻게 되겠니? 0팩 곱하기 뭔 팩분의? N팩분의 N팩이 되겠죠. 정의식으로 가면. 근데 N팩이랑 N팩 어차피 똑같은 숫자고 우린 0팩토리얼을 몇을 정의했으니까 1로 정의를 했으니까 아 우린 이 숫자도 그냥 몇인 걸로? 1인 걸로 네, 간주할 수 있겠구나 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NCN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N팩이 되겠죠. 그리고 뒤에 거는 0팩 분의 N팩이라서 네, 똑같은 계산으로 얘도 네, 1. 그렇게 해서 여기서 어떤 의미로 판단할 수 있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0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나 그 N개를 전부 다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다 몇 가지? 한 가지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시면 조금 더 수월한 계산이 되겠죠. 100C 100 당연히 얼마다? 1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100개 다 선택하는 경우의 수니까. 일단 이 정도가 근본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밑에 316페이지 밑에 보기 1번 있죠? 이거 뭐 별거 어렵지 않을 거니까 지금 한 20초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해보실래요? 자, 바로 정답으로 가죠. 자, 보기 1번에 1번은 결국 5개 중에 2개 선택하는 OC2 계산이기 때문에 몇 가지로 나오는 게? 10가지로 나오는 게 맞을 거고 두 번째 10개 중에서 4개 선택하는 10C4는 210 정도로 계산이 되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그 조합의 성질에 대한 거는 사실 거의 다 얘기를 했는데 한 2개 정도 얘기를 안 한 게 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317페이지 그 위에 있는 2번 조합의 수의 성질에서 이제 1번 NC0, NCN이 둘 다 1인 거랑 2번 얘기할 차례고 3번 얘기는 사실 3번은 약간 선택적인 느낌이긴 한데 난 이걸 굳이 지금 얘기하는 건 딱히 별로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볼 것 같아요. 궁금하시면 거기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되긴 할 텐데 뭐 그 공식이라든가 이제 그 식을 뭐 모르면 문제를 못 푸냐 하면 당연히 절대 아닐 거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나 혹시나 또 마찬가지로 확률과 통계를 하신다면 파스칼의 삼각형 어떤 거를 들어보게 될 거예요. 거기서 얘기하는 게 좀 의미가 있죠.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NCR과 NCN-R은 같은 경우의 수가 될 겁니다. 근데 저렇게만 말하면 여러분들 저게 무슨 말인지 혹시 한글로 번역할 수 있나요? N개 중에 R개 선택하는 경우의 수랑 N개 중에 N-R개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서로 같대요. 저 N과 R이 어떤 관계든 간에. 이거를 내가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주머니에 1부터 5까지 번호가 적혀있는 공이 있다고 치고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손을 집어넣어서 딱 한 번에 한 개만 꺼내서 그 공을 확인하는 거라고 상황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한 개 꺼내는 상황이면 나올 수 있는 공은 당연히 뭐가 있죠? 1이 나오거나 2가 나오거나 3이 나오거나 4가 나오거나 5가 나오는 이 5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우린 이 5가지 경우의 수를 5개 중에 한 개 선택하는 경우의 수인 OC1이라고 불러도 괜찮다고 봐요. 이해됩니까? 근데요, 상황을 바꿔 생각해 보자고. 너네가 이 1번을 선택한 순간 자동으로 2, 3, 4, 5번을 지금 선택을 안 받은 거잖아. 근데 오히려 역발상으로 2, 3, 4, 5가 선택을 받은 거라고 취급해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번을 선택한 거나 2, 3, 4, 5로 선택한 거나 난 그게 경우의 수로는 똑같이 1대1로 매칭이 될 거라고 봐요. 생각을 해봤을 때 1번은 그냥 1번 고르고 주머니에 2, 3, 4, 5가 남은 거나 2, 3, 4, 5로 뽑고 1번이 주머니에 남은 거나 그게 결과적으로는 경우의 수에서 다른 아이디어가 아닐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2번 뽑는 케이스랑 1, 3, 4, 5 뽑는 케이스는 결과적으로 같은 상황. 3번 이 1, 2, 4, 5랑 동일할 거고 4번은 1, 2, 3, 5랑 동일할 거고 마지막으로 5번은 1, 2, 3, 4 뽑는 거랑 동일한 아이디어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1, 2, 3, 4. 그래서 결국 오른쪽에서 얘기한 이 5개 중에 몇 개를 뽑는? 5개 중에 4개를 뽑는 이 경우의 수랑 5개 중에 1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결과적으로 같은 숫자로 될 수밖에 없을 거라.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은 뭐로 받아들이는 게 맞냐면, 만약에 숫자가 막 지랄 맞아요. 150개 중에서 96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인 150C 96을 계산을 만약에 하라고 한다면 힘들겠어, 안 힘들겠어? 굉장히 힘들겠죠? 이걸 약간 사람이 계산해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오히려 150에서 90 빼면 얼마죠? 54인가요? 150개 중에서 54개를 선택해서 뽑는 경우의 수랑 난 이게 결국은 똑같은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얘 계산하는 것보단 그나마 얘가 조금 더 라이트한 계산이 될 거니까 요 뒤에 있는 숫자가 조금 큰 경우에는 이렇게 돌려서 계산하시는 게 훨씬 더 유용한 가치이지 않을까. 얘는 약간 좀 극단적인 케이스가 될 거고, 이렇게 많이 나오죠. 10C8 이렇게 나와요. 10개 중에 8개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결국은 뭐랑 동일하다? 10개 중에 2개 선택하는 경우의 수인 10C2랑 동일하면서 이 계산은 10 곱하기 9를 2로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얼마가 된다? 45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이 조합 계산도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암산으로 되게 될 거고, 자주 나오는 숫자들은 마찬가지로 외워지는 느낌이 정상적인 공부 방향이 아닐까 싶어요. 뭐 조합 정도는, 조합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 웬만한 문제는 다 풀 수 있을 거라고 보고, 혹시 뭐 이해 안 되는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이 정도만 하면 나는 기본적인 설명은 끝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가 참 간단해요. 개념 설명할 거는 지금 끝났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냥 계속 문제를 푸는 게 맞을 거라고 보니까, 자, 바로 31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18페이지에 있는 그 도형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한꺼번에 몰아서 할 예정이고요. 저는 오늘 목표를 예제 1번부터 9번 정도까지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할 수 있기를. 자, 예제 1번 봅시다. 자, 마찬가지로 그 등식 성립하는 거 증명하는 거니까 그냥 의미 판단하지 말고 등식으로만 한번 해보죠. R 곱하기 NCR이 N 곱하기 N-1C R-1 이거랑 같다라고 하는 거를 조합식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보래. 얘를 좌변이라고 볼 거고 얘를 우변이라고 볼게요. 자, 저번에 했던 것처럼 직접 증명으로 갈 겁니다. 좌변식 정리를 최대한 하고 우변식 최대한 정리를 했을 때 그 결과가 서로 같다면은 등식이 서로 같다. 자, R은 R이죠. 자, NCR이죠.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정의식으로 간다면은 뭐팩과 뭐팩분의 R팩이랑 N-R팩분의 N팩 이렇게 가시는 거 맞니?
맞아요, 맞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어떤 계산을 할 수 있을까요? 2R과 요 R팩이 약분이 R 하나 되겠죠. 분모에서 뭐 남아요? R-1팩 남는 거 확인돼요. 얘가 1부터 이제 R까지 곱해지는 건데 거기서 이제 분자 R이 있을 거니까 R만 차감하면은 1부터 R 빼기 1까지만 있을 거란 말이지. 얘랑 계산된 게 R-1팩 그리고 뒤에는 그대로. 자, 그리고 뭐 여기서 더 변형하기에는 아직은 상황을 모르니까 일단 킵 합시다. 좌변의 이 정도로 정리할게요. 자, 이번엔 우변 갈게요. n 곱하기 n-1 cr-1. 저 n-1 cr-1도 정의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어떻게 쓰면 되죠? 여기서 r팩 나온 게 여기 있는 이 숫자를 그대로 읽은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지금 r-1이잖아. 그대로 r-1팩 박으시면 될 거고 여기 뒤에는 이 앞에서 뒤에 거를 그대로 뺀 게 이 자리로 가는 게 맞죠. 근데 n 빼기 1에서 r 빼기 1을 빼면 뭐만 남는 게? n-r 남는 거 확인할 수 있을까? n 빼기 r 빼기 1 더하기 1일 거니까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날아가면서 n-r만 남는다. 이렇게 그거 부분에 몇 팩? n-1팩 이게 분자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요 친구랑 요 친구가 서로 간에 곱해지면 몇 팩으로 될 거니까 n팩으로 표현이 될 거니까 마찬가지로 똑같이 써보면은 r-1팩토리얼과 n-r팩토리얼 분의 딱 n팩으로 되게 나이스하게 돼요. 그리고 확인해봐요. 같냐 다르냐. 똑같죠. 그래서 네, 등식 성립하는 거 확인했습니다. 밑에 있는 확인 유제나 변형 문제 저번에 순열에서 했던 거대로 뉘앙스가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될 거라고 보고 저는 계속 넘어갈게요. 예제 2번 가볼게요. 뭐 이거는 그냥 뭐 단도직입적으로 문제가 3개 있네. 자, 이제 어떤 형태로 많이 문제가 나오는가 한번 읽어보자고. 자, 집합, 간만에 보는 집합이죠. 1, 2, 3, 4, 5, 6을 원수로 안고 있는 이 집합의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3개짜리인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부분 집합 개수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집합명제 파트에서 얘기했던 그 문제라고 보셔도 되는데 이건 이제 집합명제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그 6개 원소 중에서 그냥 몇 개만 선택하면 되니까 3개만 선택하면 그냥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1번은 그냥 몇시 몇으로 6시 3으로 그냥 컷을 해주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3일 곱하기 6, 5, 4가 될 거니까 20개의 부분 집합이 형성이 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쉽네요. 두 번째 10개의 프로야구팀이 서로 한 번씩 경기를 하는 방법의 수. 서로 한 번씩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에서부터 일단 서로 간에 그러니까 1대1로 두 팀 간의 겨루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 번씩이라 그랬으니까 이건 마치 어떤 느낌이죠? 10개 팀 중에서 뭐만 2개만 선택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경기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계산하면 45개 이 정도 나오겠네요. 3번은 보시면 자, 어느 모임에 참석한 회원들은 각자 나머지 회원들과 꼭 한 번씩 악수라는 걸 할 때 악수를 한 횟수가 45번일 때 참석한 회원 수가 몇 명인가.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현재 시험 범위, 중학교 2학년 시험 범위에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클리셰 문제 중에 하나죠. 이런 상황이죠. 악수라고 하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여러 명이 있다 치더라도 내가 그 중에서 너랑 너, 나와 하는 순간 걔네들은 그냥 악수를 한번 하고 들어가는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죠. 마치 그 N명, 몇 명인지 모르는 그 N명 중에서 몇 개 선택하면 2명을 선택하면 이 경우의 수 자체가 바로 뭐다? 악수를 한 횟수라 보시는 게 맞겠죠. 다만 그 문제에서는 서로 몇 번씩 했다고 했으니까 한 번씩 하고 들어갔다 했으니까 그냥 이 계산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악수를 한 2번이나 뭐 3번 했다면은 여기에 곱하기 뭐 2나 3 같은 게 붙어야 되는 게 마땅하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게 몇이래요? 45이래요. 뭐 위에 써있네요? 네, 여기 n이 10일 수밖에 없다. 뭐 이 정도로 거기 모임에 참석한 회원 수는 총 10명이구나.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면 될 거라고 봐요. 네, 기본적인 문제들은 여러 형태대로 생겼고 아마 보시면 익숙할 겁니다. 이거 뭐 중학교 2학년에서 했던 거를 기호로 쓰는 거에 차이에 불과하구나 라는 거. 예제 3번까지 바로 가겠습니다. 자, 여자 5, 남자 4 중에 대표 4명 뽑는데요. 오카이. 일단 대전제,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상황이 이 상황이 될 거고 거기에서 이제 특수한 조건들이 붙죠. 1번 여학생 대표 2명 그리고 남학생 대표 2명 뽑느래요.
이게 뭐 어려운 말인가요? 여학생 몇 명 중에서 5명 중에서 그냥 2명을 적당하게 알아서 뽑으시면 될 거고, 동시다발적으로 남자놈 4명 중에서 2명을 동시다발적으로 뽑아서 이 둘을 서로 뭐 하면 되겠다? 곱하시면 될 거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상황이 종료가 되겠죠. 이거 불만 있으신 분? 곱하는 거 맞죠? 네, 동시다발적으로 뽑는 거니까. 계산 이제 여러분들 알아서 한번 해보시고. 두 번째요. 자, 남학생을 적어도 1명은 뽑으라 그랬어요. 남성 쿼터제 같은 약간 그런 느낌.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네, 일단 적어도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은 거진 대부분이 이제 전체에서 그 반대 케이스를 빼주는 게 합리적이긴 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풀이에 너무 매몰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란 말이 붙으니까 그냥 막 무지성으로 그냥 전체에서 반대 걸 빼야지 라고 생각하는 건 별로 좋진 않고, 얘는 근데 실제로 남자가 1명도 뽑히지 않는 케이스, 즉 뭐죠? 여자만 4명 대표로 뽑는 케이스를 전체에서 빼주는 게 그 좀 편한 계산이긴 하죠. 전체는 9시4라는 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뭘 빼자고? 여학생 5명 중에 4명을 뽑는 요 케이스를 빼는 순간 자연스럽게 뭐다? 남자가 여기에는 적어도 1명 있을 수밖에 없겠죠. 계산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겠네. 세 번째요. 자, 그러면 여학생도 1명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 남학생은 1명도 분명히 있어야 한대요. 얘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근데 이 상황을 조금 나열을 해보면은, 남자는 영어로 메일이니까 M으로 하고 여자는 영어로 female이니까 F라고 할게요. M자 탈모 4명, 남자 4명. 빨리 감기 있었으면 좋겠다. 언제 다 쓰지? 다 썼네?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 모든 상황은 남자 넷, 남자 셋, 여자 하나, 남자 둘, 여자 둘, 남자 하나, 여자 셋, 여자 넷, 이렇게 총 5가지 케이스로 분류되는 게 맞을 거고, 아까 우리 이번 케이스는 이 전체에서 뭘 제거한 거죠? 여자만 4명 뽑히는 이 케이스를 제외한 거였죠. 근데 지금 이 3번 같은 경우는 그 상황에다가 남자놈들만 다 뽑히는 것까지 그냥 뭐 하는 순간? 제거하는 순간, 그러니까 맨 위에 거랑 맨 아래 거를 제거하는 순간 이 3가지 케이스는 분명히 뭐가 있죠? 남자 1명, 여자 1명이 최소한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구나라고 판단하셔도 되는 거고, 이미 우리가 2번을 풀어봤잖니? 이거 뭐죠? 전체에서 5시사라고 하는 어떤 의미? 여자 4명 뽑히는 요 경우의 수랑 남자 4명 뽑히는, 남자 4놈 중에서 4놈 뽑히는 거죠. 이렇게 요 케이스를 그냥 제거만 해주셔도 답이 나오겠죠. 근데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이거? 사시사는 1이죠. 그러니까 2번 답에서 그냥 뭐만 빼줘도 1만 빼줘도 3번 답은 나오지 않을까. 의미 자체를 잘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2번 한 번만 해주세요. 이 9시사가 의미하는 게 뭐였다? 전체 경우의 수였고요. 이 5시사가 의미하는 거는 여자 5명 중에서 대표를 싹 다 뽑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9시사가 전체적인 이 모든 9명 중에서 4명을 뽑는 그 모든 경우의 수 중에서. 기호에 익숙해지는 거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지금 모르고 있는 개념은 없어요. 이거 그냥 만약에 그냥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 그렇게 썼으면은 이건 그냥 중학교 2학년 표현일 텐데, 중학교 2학년에서 배웠던 거를 그냥 뭐로만 바꿔치기 한 거다? 기호로 바꿔치기 한 것에 불과하다. 추가된 개념은 1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여기 공부를 하실 때 되게 편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제 4번 정도까지만 더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지랑 민호를 포함한 7명의 학생 중에서 3명을 뽑는데요. 자, 수지, 민호 약간 좀 너무 옛날 느낌이니까 A랑 B라고 하겠습니다. 자, A랑 B를 포함한 총 몇 명이다? 7명 중에서 3명 뽑는 게 이 문제가 원하는 대표의 상황이 될 거고, 이제 1번, 2번, 3번처럼 특수한 케이스가 더 붙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9명 아니라 7명인데 그 7명 중에 지금 네임드 2명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걸 보시는 게 맞아요. 이 두 사람이 일단 특별한 사람이고 나머지 5명은 그냥 쩌리 취급한 약간 그런 느낌이 되겠지. 자, 1번 한번 읽어보자. 수지랑 민호는 지금 우리가 순서대로 A, B라고 했으니까 1번은 지금 뭐래요?
A랑 B 둘 다 포함하고 싶대요. 자, 생각해보자. 지금 이 문제 총 몇 명 뽑는 게 원하는 상황이죠? 3명 뽑는 게 원하는 상황이죠. 근데 이미 A랑 B는 뭐 한 거야? 뽑힌 겁니다. A랑 B를 포함하라 그랬으니까. 그럼 지금 비어있는 자리 TO 지금 몇 자리 남았죠 지금? 한 자리 남았어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3명 뽑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지금 첫 번째 상황은 A랑 B를 지금 포함을 하라 그랬으니까 걔네들을 그냥 포함시키자고 뽑힌 거라고. 그럼 세 자리 중에서 지금 두 자리가 지금 이미 채워져 있는 거기 때문에 남은 한 자리를 몇 명 중에서 싸우는 게? 5명 중에서 싸우시는 게 맞겠죠. 이것만 결정해 주면은 3명이 다 뽑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 5가지라고 얘기하는 거. 이해되셔요? 괜찮으셔요? 두 번째요. A랑 B를 모두 포함하지 않으래요. 아, 이번엔 반대로 A랑 B를 모두 제외.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3명 뽑는 게 원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그 세 자리 중에서 A랑 B는 그냥 나가리 빠지는 상황이니까 여전히 비어있는 자리는 몇 자리가 될 거고? 3자리가 될 거고 남은 몇 명 중에서? 5명 중에서 3명을 더 뽑아서 완성시키면 되겠죠. OC3은 OC2랑 같은 계산이고 계산해 보시면 그거는 10가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A랑 B 중 한 명만 포함하는 경우 A, B 중 한 명만 이건 어떻게 하시는 게 맞을까요? 자, 지금 2를 곱했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경우의 수를 이렇게 나누는 게 맞죠? A 어쩌고 어쩌고로 뽑히는 경우랑 B 어쩌고 어쩌고로 뽑히는 경우. 지금 이렇게 내가 일렬로 쓰긴 했지만 이건 배열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3명 뽑히는 거근데 A를 뽑고 지금 B를 뽑지 않는 경우를 첫 번째 세보자고. 자, 비어있는 자리가 2자리고 남은 사람이 지금 몇 명입니까? 이 상황에서 6이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5인 거예요. B는 지금 뽑히지 말라라 그랬고 A는 지금 뽑힌 상황이니까 남은 5명 중에서 몇 명? 2명 뽑으시면 되겠죠. 10가지. 자, 마찬가지입니다. B는 뽑히고 지금 여기서는 A는 뽑히지 많은 상황이 될 거니까 여전히 몇 명 중에서? 5명 중에서 2명을 선택해서 가시면 되겠죠. 근데 보시면 여기 위에서 센 10가지랑 여기 아래서 센 10가지가 구조적으로 대칭성이 뛸 수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하는 게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이거 하신 다음에 곱하기 몇으로 가도 2로 가도 답이 달라지는 않았을 거다. 위험하면은 두 개 다 쓰시는 게 맞고 어찌됐든 간에 이 두 개를 합하니까 여기서는 결국 몇 가지? 20가지가 나오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상황을 좀 해석을 해봅시다. 자, 이 네임드 2명 잠깐 무시하고 7명 중에서 3명 뽑는 경우의 수는 우리가 몇이라 얘기할 수 있어요? 7C3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암산 가능하냐? 7, 6, 5를 3, 1로 나누면 6이 약분돼서 35 나오는 거 맞죠? 그 35가 이 세 개 합이랑 같은 이유가 왜겠어요? 그 7명 중에 3명 뽑는 케이스는 결과적으로 A, B를 모두 포함하는 케이스, A, B를 모두 제외하는 케이스, A 또는 B가 들어가는 케이스를 다 합한 거라 보시는 게 맞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좀 더 디테일하게 네임드 사람들을 걸어서 상황을 좀 쪼갠 거라 보시는 게 맞을 거고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실 수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그 상황이 이해가 되신 분들은 이렇게 굳이 안 해도 되고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맞죠? 7C3에서 이 둘을 합한 걸 뺀 거로 답을 3번을 썼어도 상관없었겠다라는 걸로. 뭐 어찌됐든 이 정도까지가 일단은 조합에 대한 컨비네이션에 대한 기본적인 계산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뒤에 문제가 조금 남아있긴 한데 한 5분 정도는 조금 문제 풀 시간 정리할 시간 좀 드릴게요. 확인 유제 정도만 한번 쭉 풀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1, 2, 3, 4번에 해당하는 거. 예제 7번은 내가 아마 오늘 얘기를 못 할 것 같아요. 예제 7번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거 함수의 개수 안 그래도 조만간에 총 정리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려고 그랬고 마침 예제 7번도 7번이지만 저기 뒤에 이 프린트 뒤쪽 보시면은 이제 조합을 이용한 함수의 개수라고 해서 특강처럼 따로 정리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네, 거기 얘기 같이 하면서 우리 그동안에 넘어왔던 함수 개수 문제들까지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얘기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5번, 6번 한번 얘기를 해 볼 텐데 여기서부터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한번 아니야. 이렇게 미리 밑밥을 까면 너네들이 실제로 어렵다고 느낄 거니까 쉽습니다. 네, 쉽게 들으시면 돼요. 근데 일단 문제를 읽기 전에 일단 이게 먼저 보이네. 690번에 2번 보입니까?
2010학년도 9월 평가원이라서 이제 딱 내가 거의 한창 학생 때거든요. 너네들은 김밥이 1,000원이셨던 시절을 기억하고 있어요? 혹시? 세대 차이가 느껴지네. 예, 우리는 이제 김밥을 보통 일반적으로 한 줄에 1,000원으로 많이 옛날에 먹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상상도 못하죠. 지금 한 줄에 한 4,000원, 5,000원이 기본이잖아. 이래서 이런 문제들을 보면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뭐 되게 너무나 많이 나왔던 문제이기도 하고 뭐 무튼 예제 5번 볼게요. 1부터 10까지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뽑을 때 세 수의 합이 홀수가 되는. 이거 저번에 정리했던 거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 자, 3개 숫자의 합이 홀수면 홀수가 무슨 게 있어야 합니까? 홀수가 홀수게 있어야 한다. 이거는 조금 기억을 해달라 그랬습니다. 항상 주인공은 홀수로 보시는 게 맞아요. 세 수의 합이 짝수면 홀수가 짝수게 있는 게 맞고요. 세 수의 합이 홀수면 홀수가 홀수게. 즉 케이스 분류의 기준은 3개가 전부 뭐일 때? 전부 홀수인 경우랑 1개가 홀수고 2개가 짝수인 경우. 이렇게 케이스 분류가 2가지로 일단 시작하자마자 되는 게 정설이겠네요. 맞습니까? 1부터 10까지 중에서 홀수 몇 개 있죠? 1, 3, 5, 7, 9 5개 있죠? 그 5개 중에서 3개 그냥 뭐 하면 돼? 선택하면 되죠? 여기서 이제 간혹가다 이제 이걸 5P3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5P3과 5C3의 차이가 뭡니까? 5P3은 3개를 선택하고 그거를 일렬로 나열까지 한 경우의 수가 될 거고 얘는 나열을 하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그냥 픽만 하는 게 맞으니까 5C3으로 계산이가 마무리가 되겠네요. 여기까지겠지? 밑에 건 어떻게 됩니까? 1, 3, 5, 7, 9 중에 딱 한 개 뽑아서 홀수로 박아버리고 그와 동시에 2, 4, 6, 8, 10인 5개 중에서 2개 선택기를 해서 짝수로 맹글어버리면 될 거니까 5 곱하기 10이라서 여기서 50까지가 나오겠네. 따라서 이 문제는 10과 50의 합이니까 총 몇 가지? 60가지로 나오게 되겠다. 무난합니다. easy. 근데 넘어가기 전에 너무나 괜찮은 거의 명언과도 같은 말이 있으니까 거기 323페이지 그 예제 5번 밑에 그 세 줄로 한글로 써 있는 거 혹시 보이나요? 이거는 한번 내가 읽어 드릴게요. 순열과 조합이라는 개념을 적용시키기 전에 중복되지 않고 누락되지 않게, 즉 꼼꼼히 잘 세라는 말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분할이 필요하다. 적절한 분할이라고 하는 건 내가 계속 얘기하는 케이스 분류의 기준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사람마다 케이스 분류의 기준이 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지, 당연히. 근데 그 와중에 우리는 최대한 어떤 방향으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누가 생각해도 꽤 괜찮은 생각이네 하면서 케이스 분류는 최대한 적을수록 좋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분할을 너무 많이 하면 복잡해집니다. 분할을 너무 적게 하면 중복이나 누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죠. 분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한 기준. 이걸 약간 좀 속된 말로 본인만의 겐토가 있어야 된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본인만의 그 기준, 분명한 기준. 어떻게 심어주지? 어떻게 심어줄까 이걸? 나는 내가 학생 때를 생각해봤을 때 난 이렇게 그냥 안 하고 그냥 난 정말 미안한데 솔직한 말로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느꼈거든요. 하면서 내가 좀 특이 케이스이려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정상의 케이스이려나 모르겠지만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많이 하다 보면은 본인만의 기준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뭐 이 생각하는 것도 딱히 어려운 생각은 아니죠. 내가 무슨 막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정말 특별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니까 학습하시면은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항상 얘기하지만 케이스 분류를 어떻게 하냐. 그게 이제 경우의 문제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자, 예제 6번 보시죠. 별표를 치셔야 될 걸. 3개라고 볼게요. 분명히 이제 여기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예제 문제는 뭐 그렇구나라고 하고 나중에 계속 이제 이 문제에 관련된 질문을 주구장창 할 거예요. 이해를 합니다. 한번 최대한 받아들여 주시길 바래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 1부터 6까지 자연수를 일렬로 배열해서 첫 번째 수부터 차례대로 A1, 2, 3, 4, 5, 6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걸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상황이냐면 그냥 숫자 1, 2, 3, 4, 5, 6 있잖아. 그냥 무작위로 좀 불러줄래요? 아무렇게나. 건너 한번 불러줘봐. 1, 2, 3, 4, 5 그냥 무작위로. 6,
6, 4, 5, 1, 2, 3 이렇게 있죠.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배열된다면 얘를 A1, 2, 3, 4, 5, 6로 취급을 하자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받아들일 수 있죠? 무슨 말을 하는지는? 그럴 때 A2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A3, 그 다음에 A5이기를 원하면서 그 와중에 또 1과 4 중에 1이 더 크기를 원한대요. 이 파란색 상황과 노란색 상황을 동시다발적으로 만족하는 자연수 개수가 몇 개냐를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면 진짜 개 줄라기 어려워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단순한 생각이 들어가요. 방금 숫자 6개였죠? 서로 단위 6개. 야, 6개 중에 그냥 3개만 아무렇게나 골라볼래? 승기야 그냥 세 숫자 아무렇게 얘기해봐. 1, 3, 4, 5, 6 중에요. 네. 4, 1, 2. 나쁘지 않습니다. 자, 정확히 말하면 1, 2, 4를 선택한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 중에서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이고 누가 3등인지 모르시는 분 있어요, 여기서? 다 알죠. 얘가 가장 크고 얘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세 번째죠. 6개 숫자 중에서 3개를 선택하면은 이 4를 그냥 어디로 보내면 돼? 이 자리에 보내면 그만이고요. 중간 숫자를 여기에 보내버리면 그만이고 가장 작은 숫자를 여기에 보내버리기만 하면 그만이에요. 마치 숫자를 선택하는 순간 배열은 그냥 지 알아서 된다는 아이디어. 그래서 요 크기 순으로 배열하는 게 결국은 배열에선 크게 의미가 없고 픽만 하는 걸로 경우의 수가 완성이 된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라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게 이렇게 6개 중에 3개 고르는 케이스. 그리고 지금 1, 2, 4라고 얘기를 잘했으니까 지우지 맙시다. 자, 그럼 이미 지금 1이랑 2랑 4라는 숫자는 지금 선택이 된 겁니다. 남은 숫자 누구 있죠? 3, 5, 6 남았지. 그 남은 3개 숫자 중에서 몇 개 선택하면? 2개를 선택해서 불러 아무거나 해봐. 누구랑 누가 할까요? 36? 36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큰 걸 여기로 박으면 되고 작은 걸 여기로 박아버리면 그냥 그만이죠. 소화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냥 뭐 하면 돼요? 곱하면 그냥 끝이라고요. 그냥. 63 계산하면은 이거 20 나올 겁니다. 20이고 얘는 3이니까 총 몇 가지 케이스? 60가지 케이스가 있겠네요. 여기서. 남은 3개겠죠. 근데 그러면 얘부터 계산하면 뭔가 다른 거 아닙니까? 라고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한번 해보죠. 자, 그러니까 63으로 얘부터 선택하지 말고요. 밑에 거부터 6개 중에 몇 개 선택하고 2개 선택하고 남은 4개 중에 몇 개 선택하면 3개 선택하면 뭔가 달라질 것만 같죠? 60이 얼마입니까 이거? 15개 나와요. 얘 4개 나오거든. 곱해봐. 60이죠. 의심하지 말지어다. 순서 따위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쉬운 물음입니다. 그냥 요 순서대로 쭉쭉 배치가 되고 싶어요. 몇 가지밖에 없을까요? 당연히 한 가지죠. 6개 중에 6개 그냥 선택해서 큰 거 그냥 저기로 보내고 작은 거 왼쪽으로 보내버리면 되는 거니까. 다만 이제 여기를 제대로 이해해야만 여러분들 중에 나중에 확률과 통계라고 하는 거 배울 때 중복조합 아이디어랑 이제 이게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꽤 하다한 케이스가 돼요. 뭐냐면요. 계열받기 이제 어느 상황에서 등호가 붙는 케이스 들어가거든요. 이러면 힘들어져. 그래서 우린 여기까지 배우지는 말자고. 힘든 것까지 지금은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단순한 아이디어로 진행을 하자는 겁니다. 자, 바로 밑에 있는 2번 볼게요. 자, A, B, C가 지금 결국은 한 자리 자연수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겠죠? 10보다 작으면서 다만 이제 가장 큰 게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마치 이런 느낌. 9, 3, 1 같은 뭐 이런 느낌이라고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A, B, C 자연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숫자 배치 그대로 100의 자리가 A, 10의 자리가 B, 1의 자리가 C.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이건 931로 읽어주시면 된다.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놈의 숫자가 500과 700 사이에 있기 위한 뭐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가를 물어봤어요. 쉽지 않습니까? A가 될 수 있는 건 결국 뭐 또는 뭐예요? 5 또는 설마 6 또는 7이라고 대답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맨 앞자리가 7이 되는 순간 얘는 무조건 700 얼마로 700보다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A가 몇인 케이스? A가 5인 케이스랑 A가 6인 케이스로 나눠주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빠르고 나쁘지 않은 생각을 해보죠. A가 5로 출발하던 A가 6으로 출발하던 어차피 남은 모든 숫자가 다 이 안에 들어갈 건 의심의 여지가 없죠.
500으로 스타트하는 뭐 뒤에 뭐 붙겠지 숫자들이. 이 A, B, C 0도 안 된대. 지금 1부터 9까지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뒤에 할 수 있는 몇 개 중에 몇 개죠? 90. 그렇죠. 1, 2, 3, 4, 6, 7, 8, 9? 1, 2, 3, 4, 6, 7, 8, 9. 8개. 아, 8개 숫자 중에서 두 개. 2개를 P. 자, 선택해봐요. C로 갈까? P로 갈까? P. 아, 일렬로. 자, 8P2로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8개 중에 2개 선택한 다음에 네. 2개 배열하는 이렇게 가셔도 상관없죠. 우린 이거를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고, 이게 이렇게 쓰는 거랑 이렇게 쓰는 게 똑같은 거니까 서로 누가 맞다 틀리다라고 논쟁거리가 아니라고. 당연히 이렇게만 쓰면 당연히 틀린 거긴 한데, 먼저 선택한 다음에 나중에 후배열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바로 그냥 퍼뮤테이션 기호를 쓰거나 뭐 둘 중에 마음에 드는 대로 가도 되거든요. 일단 뭐 결과 내고 난 다음에 요 얘기를 좀 더 할게요. 뭐 그냥 8P로 합시다. 그냥 87에 56까지. 여기는 또 똑같지 뭐. 그래서 56 더하기 56이니까 정답이 몇 개 된다? 112개. 맞아요? 요 생각을 네, 다들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숫자가 더 크고 이 숫자가 더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A가 5라면 B랑 C는 5보다도 더 작은 숫자에서부터 픽하는 게 맞으니까 1, 2, 3, 4, 4개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2개를 선택만 하시는 게 맞죠. 어쨌든 이거는 몇 가지죠, 이거? 6가지가 맞겠지. A가 6이면은 1, 2, 3, 4, 5라고 하는 숫자 5개 중에서 2개 선택하는 게 맞고, 이거는 10이니까 10과 6을 합해서 16개밖에 없습니다. 아까랑 좀 다르죠. 근데 뭐 사실 이게 뭐야? 그러니까 A가 5라면 500 얼마로 스타트하는 거고, 지금 문제 상황 자체가 이 B랑 C는 절대로 5를 넘어설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A가 5라면 1, 2, 3, 4 4개 중에 2개 선택만 하는 순간 배치는 자동으로 완성. A가 6이라면 1, 2, 3, 4, 5라고 하는 5개 숫자 중에 2개 선택하면 배치 완성이니까 이렇게. 다만 시간 애매하긴 한데, 아까 내가 살짝 얘기했던 8P2랑 8C2 곱하기 2팩은 아이디어가 완벽하게 똑같은 겁니다. 둘 중에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 그런 거 없는데, 결국은 이상적인 방법은 이거란 것만 조금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이에요. 결국 우리가 순열 퍼뮤테이션 먼저 배우고 조합을 나중에 배웠는데, 여러분들은 계속 이제 뭐만 쓸 거냐면 컨비네이션만 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쓰도록 내가 만들어 드릴 거고, 퍼뮤테이션 기호 이거 나중 가서 누가 씁니까? 이거 안 써요. 이거 결국은 다 이렇게 쓸 거라고. 조합을 맨 뒤에 배우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기호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제 선택 후배열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는 이제 뒤에 있는 예제 문제에서도 풀게 될 텐데, 아쉽구만. 8번 9번은 못하고 끝내야 하다니. 일단 여기 예제 6번까지만 하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